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민생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 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냈고 국민을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 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와 가계비제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 대출 잔액은 총 884조 9,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 8,0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실적,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 독주, 언론 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괴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검증과 인사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온 국민 듣기 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와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박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 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에 위법한 박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 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이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